네, 오늘은 철학자의 뱃속이란 책입니다. 인간은 곧 그 먹는 것이다. 17세기의 미식평론가, 최초의 미식평론가라고 알려진 브리아 사파랑의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디오게네스, 루소, 칸트, 프리에, 니체, 마리네티, 사르트르의 식생활과 취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데카르트나 헤겔, 스피노자, 사드 등 여러 철학자의 식습관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철학자들의 숨겨진 일상이나 그들이 실제 무엇을 먹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에세이는 아닙니다. 서구 철학의 주요한 철학자들의 철학과 삶의 태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또 어떻게 엇나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철학적 삶 사이의 조화 혹은 또 부조화, 식생활이나 관념,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적인 삶에서의 어떤 철학의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철학사의 그 다양한 여러 논쟁들을 그 음식과 식생활의 취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독자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서구 철학의 역사를 또 일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디오게네스는 자기의 식생활 취향하고 삶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인물로 묘사됩니다. 불과 문명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거부 속에서 고독하게 미식을 즐겼던 잡식의 대가였죠. 그리고 인간에게 최초의 양식은 우유라고 주장한 루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동물의 구강과 위장 구조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루소는 인간이 문명의 발달을 통해 변해가는 그 과정을 마치 식생활의 역사를 개괄하는 것처럼 아주 짧고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류의 구원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설파한 니체. 실질적으로는 그 앞문장 같은 경우는 인류의 구원이 신학자들의 오랜 논의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니체는 정작 그 자신의 관념과 식생활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엄청난 술꾼이었다고 하는 칸트, 이분은 이제 말년에야 돼서 비로소 이제 식생활의 조화를 되찾고요. 수학자 프리에는 음식을 이제 사회 변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면도, 당대에 이분이 했던 여러 행동들이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미래주의 선호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마리네티는 어떤 취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죠. 취향의 예술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실험을 아주 극단으로 밀고 다닙니다. 아주 기괴한 음식들도 나오고 또 그 음식들의 그 붙여진 이름 또한 아주 신박합니다. 최악의 인물은 사르트르였습니다. 도대체 먹거나 씻지도 않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어느 정도 좀 잘 알려진 이야기죠. 꽤 더러웠던 인물이라고. 예, 언제나 그 어떤 몇몇 음식, 특히 갑각류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갑각류나 어떤 음식들에 대한 거부, 혐오 속에서 인생을 공포로 떨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행위와 어떤 그 행위와 사유가 생각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삶을 어떤 그 현실 너머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의 압박에도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것 또한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자기 삶의 어떤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거창하고 거대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상적 삶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겠죠. 일상의 작은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정치적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의 뱃속 저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논쟁가 미셸 옹프레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은 철학자가 선배 철학자들의 위장을 조사한 거죠. 또 구체적인 일상을 철학의 주요한 화두로 삼는 이 미셸 옹프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가득 차인 어떤 형이상학적 성찰, 그것과 어떤 뱃속의 행복을 별개로 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좀 반항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철학자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미디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떤 그 일상과 현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어떤 철학의 대중화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사르트르, 푸코, 들레즈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일종의 환상이라고도 격렬하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에피큐로스 같은 경우를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아버지, 그런 니체나 프루동 같은 그런 무정부주의자들은 스승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보기에 마르크스보다는 어떤 좀 서민적인 프루동이 우리 삶의 진실에 더 가깝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한 몇 년 전에는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어떤 그 노란조끼 운동에 지식인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운동에 누구보다 먼저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어떤 서민 대중의 삶, 그 삶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2002년에 그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프랑스 최초로 이제 시민대학을 설립합니다. 캉 시민대학이라고. 일상에 밀접한 정치나 예술, 철학, 음악, 미식 등을 주제로 해서 매번 컨퍼런스를 열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엽니다. 2006년에는 그 유명한 미식대학의 문을 열면서 이 먹는 것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죠. 이 책은 첫 책입니다. 이 사람의 1984년에 쓰였고요. 당시로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옹프레는 프랑스 대중이 주목하는 주요한 철학자로 화려한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스스로 잡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프롱 포퓰레르라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미셸 우엘백과 더불어서 프랑스 미디어를 계속해서 달구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학자의 뱃속을 좀 서점에서 찾아보시고 좀 더 깊이 보실 생각이 있다면 서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